자, 이제 K조 시작을 해 볼 거고요. K조는 포르투갈, 콜롬비아, 콩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시드인 이제 포르투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5위. 네. 그리고 감독은 이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입니다. 이제 요 감독이 좀 말이 많죠. 뭐 그쵸. 뭐 항상 이제 말이 많았던 그런 감독이고 벨기에를 이끌면서 성적이 나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4강을 갔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멤버들을 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벨기에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성과였어요. 물론 이제 뭐 포르투갈 대표팀 잡고 이제 그 네이션스 리그 네, 그거 하나 있고 뭐 지금 어쨌든 뭔가 성적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최소한의 그런 느낌은. 뭐 이제 그냥 포르투갈을 좀 살펴보면은 2016년에 유로를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언급했듯이 2025년에도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했지만 19년에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팀이지만 월드컵으로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준결승 진출을 2006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팀 자체가 역사적으로 좀 괜찮은 팀이라는 걸 봤을 때 특히 그리고 21세기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봤을 때 준결승 진출이 한 번이라는 점은 포르투갈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 대회가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싶어요. 지난 대회 되게 솔직히 경기력도 괜찮았어. 솔직히 뭐 우리랑 해서 지긴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6강 가서도 좋았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8강에서 한 대 딱 맞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되게 우승권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확실히 이번 대회에선 전력이 더 좋아졌으니까 좀 성적을 또 내야 하는 뭐 잉글랜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적을 내야만 하는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 보자면은 되게 많아요. 주요 선수가 거의 베스트 11 다 꼽아도 될 것 같은데 호날두도 있고 아직 페드로 네토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뭐 후베잉 데베스, 뭐 비티냐, 후베잉 디아스, 뭐 누노 멘레스, 기타 등등 뭐 참 거의 주요 선수가 아닌 포지션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그 전체적인 스쿼드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건 미드필더라고 보여져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가장 미드필더진의 에너지 레벨이 높고 활발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팀이라고 꼽히는 게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3미들 중에 두 자리를 주앙 네베스하고 비티냐가 거의 딱 주전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베르나르도 실바도 뭐 전술적으로 뭐 시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카드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축구 IQ가 높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자원들이 미드필더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뭐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는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강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확실히 중원은 거의 세계 1등,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에 해 있는 팀들 중에 1등이라고 봐야겠죠. 뭐 사실 체격 좋은 미드필더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언급해주신 대로 비티냐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베르나르도 실바 다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뭐 레앙 같은 자원들도 올 시즌 약간의 부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드리블러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미드필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근데 저는 이 자원들보다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는 포르투갈에서는 사이드백들이지 않을까. 놀랍죠. 누노 멘데스와 주앙 칸셀로가 아마 주전으로 나올 텐데 두 자원 모두 어쨌든 주앙 칸셀로야 지금 정점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누노 멘데스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선수 모두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원들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중원도 중원이고 뭐 그리고 확실히 미드필더진 그리고 수비진까지 그래서 뭐 그다음에 수비진도 이제 후베잉 디아스가 건강하고 뭐 이나시오 같은 선수도 가능성 있는 선수니까 뭐 그래서 확실히 밸런스는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베잉 디아스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일단 경기는 못 나오고 있는데 아마 월드컵 전에는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면은 확실히 문제는 없는 포지션이고 그래서 좀 여기도 뭐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체급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중원이 강력한 팀들은 강점이 있는 게 중원이 이제 알아서 해주면은 사실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별로 뭔가 패턴이나 뭐 확 그냥 엄청난 전술을 짜지 않아도 그냥 뿌려놓으면은 알아서 좀 되는 축구가. 그게 또 국가대표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감독의 그런 약점들을 가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굳이 이제 약점 쪽으로 넘어가서 좀 찾아본다면은 이제 감독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좀 넘어가도록 하고 뭐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요번에 참 포르투갈이라는 팀에서 뭐 주장이기도 하지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뭐 일단은 호날두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 뭐 이제 호날두가 되게 나이가 많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축구 커뮤니티에선 음. 굉장히 이제 웃음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근데 포르투갈의 입장에선 주전은 호날두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뭐 굳이 뭐 호날두가 지금 후광이 대단하고 이 선수의 에고가 세고 그런 거에 떠나서 그냥 주전을 써야 돼요. 상황이 그래요. 이거는 뭐 네. 다양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측면에서 네. 보더라도 호날두를 벤치에 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포르투갈에서는 호날두를 무조건 선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호날두가 잘하길 빌어야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호날두가 최근에 이제 알라스레에서의 활약을 보면은 확실히 좀 몸이 좀 떨어진 모습이 나오긴 해요. 나이가 40 넘었어요 지금. 네, 최근에 뭐 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는 있다만 뭔가 기본적인 볼 컨트롤이나 이런 데서 약간씩 미스가 나오는 점을 확인해 보면은 확실히 그 지난 월드컵 때보다도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호날두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 토너먼트 단계에서 득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호날두가 의식하고 있을 거고 그런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라도 호날두 역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물론 사실 그것도 있어요. 호날두를 안 쓸 수는 없지만 과연 호날두를 뺀다고 다른 자원을 넣었을 때 드라마틱하게 경기를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 대회는 이제 막 하무스가 이제 호날두가 안 좋으니까 나와서 네. 막 헤트트릭 받고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좀 잘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하무스는 안 되죠. 거의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워낙 팀에서 좀 출전 시간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호날두를 뭐 좋든 나쁘든 써야 되고 그렇다면 뭐 이 선수의 뭐 가장 장점인 뭐 골 결정력을 조금 노려봐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한테 수비 같은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쓸 수 없고 기량적으로도 어쨌든 골 자체는 잘 넣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하나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호날두 개인으로 보자면은 확실히 이 얘기가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이제 메시와의 경쟁에서 이미 한참 밀렸고 최근에 이제 한 3, 4년 동안 세계 축구에서 이제 약간 웃음을 담당하는 것 빼곤 별로 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딱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도 아마 본인도 얘기를 했고 커리어의 마지막 또 월드컵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좀 어떻게 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호날두라는 정말 큰 선수가 어떻게 물러날 거냐. 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이 호날두 개인한테도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지난 월드컵 때 호날두가 좋은 상황에서 월드컵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무소속이었죠. 네, 왜냐하면 지난 월드컵의 경우 이제 프리시즌도 제대로 참가를 하지 못하면서 감독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어쨌든 마지막에 좀 폼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적었단 말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교체로 나오면서 이제 활약을 했었고 결국 마지막에 계약 종료를 하면서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뛰는 무대의 수준은 조금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관성의 경기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지난 월드컵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드컵보다는 저는 뭐 호날두의 장점 자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비가 담정의 측면은 지난 월드컵 때도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드컵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도 워낙 마지막 월드컵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이제 뭐 메시도 지난 이제 월드컵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팀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뭐 이번에 이제 뭐 케인 얘기도 잉글랜드 쪽에서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랑 비슷하게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호날두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포르투갈이라는 팀의 성적도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확실히 좀 최근 경기들에서 호날두가 나왔을 때 좀 눈에 띄게 못했던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기들이 반복이 되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날두 입장에서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퇴장하느냐 뭐 이런 것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솔직히 포르투갈이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선수들의 스탯이 선수들의 체급이 좋긴 했지만 진짜 이번 역대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 입장에서도 결국 이 월드컵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니까
진짜 꾸역꾸역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잘해야 된다. 이번 대회에서 본인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날두한테 중요한 대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제 디오고 조타 네. 세상을 떠났고 또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축 멤버였었기 때문에 아마 좀 조타를 중심으로 좀 뭉쳐 본다면은 뭔가 이 무형의 에너지도 좀 더 팀이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뭐 지난 유로 때 네. 그 에릭센을 중심으로 네. 좀 모였던 덴마크처럼 확실히 좀 팀이 뭉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후백 네베스의 경우에는 그 조타가 국가대표에서 등번호가 21번이었어요. 그 21번을 달고 이제 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실 월드컵 단계 국가대표 레벨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결국 선수들을 뭉치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네, 뭐 그렇죠. 애국심 이런 걸로만 좀 하긴 좀 그렇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선수들끼리 뭉치는 게 뭐 클럽 팀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그만큼 중요하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동기부는 다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르투갈을 조금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뭐 호날두가 어쨌든 넷상에서나 여러 가지로 좀 조롱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포르투갈 안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신이겠죠. 신이잖아요. 네. 뭐 대표팀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건 간에 그 개개인들은 모두 호날두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분명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인 거를 알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디오고 조타의 그 세상을 떠났던 그 사건이 뭐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국민들에게는 성불의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나시우라고 네. 저 스포르팅 센터백인데 이 선수가 아마 후베잉 디아스랑 대부분 주전으로 나와요. 네네. 근데 이나시우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자원들이 모두 부상이에요. 네. 지금 이나시우랑 후베잉 디아스. 이 자원들이 얼마나 빨리 복귀를 해서 경기력을 찾을 수 있느냐도 좀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결과 예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는 4강은 갈 것 같아요. 오, 4강. 네. 확실히 4강을 안 가면 또 이상한 팀이긴 하죠. 저도 4강은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저는 4강. 갈 것 같아요. 4강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월드컵을 볼 때 약간 그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 거의 우승까지 치고 싶긴 하는데 그러기엔 좀 센 팀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전력상이나 동기부여로 봤을 땐 저는 4강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4강은 가야 되는 팀이고 네. 첫 번 시작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승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호날두가 진짜 한 10년도 아니고 한 5년 전, 그러니까 유벤투스 호날두만 와도 이거는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굳이 좀 찬물을 끼얹자면 4강을 가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일찍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강 내지는 뭐 8강 뭐 지난 내지는 대회처럼. 네.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스쿼드가 워낙 좋다곤 하지만 좀 한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윙쪽, 윙포워드 자원들이 잘 없어요. 뭐 콘세이상이나 레앙이나 다 뭐 좋은 레투도 자원들이긴 있고, 하지만 네. 뭐 이 선수들이 지금 폼이 가장 좋은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좋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될 수 있을 거고, 특히 측면이 약하다는 점은 사이드백들이 있긴 하지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뭐 지난번에도 모로코한테 아마 그쵸. 네, 떨어졌었죠.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패배가 토너먼트 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돌림노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호날두가 한 방을 그쵸. 내줘야 된다. 우리 신동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호동생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네. 지난 대회 메시를 보는 메시의 팬들처럼 뭔가 좀 간절하게 좀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과 어떻게 나든 뭐 잘하든 못하든. 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 호날두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쨌든 맨유 팬으로서 그렇죠. 맨유 팬은 호동생이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메시, 호날두 둘 다 뭐 그렇게 큰 감정 없이 좋아하는 편인데, 뭐 호날두라는 선수가 사실 저는 맨유 팬 입장에서 그 떠나가는 과정에서 좀 너무 아쉬웠기 호날두 때문에 이기. 그 순간만큼은 좀 그렇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맨유 레전드라고 봐야 그렇죠. 되고, 챔스 그- 우승을 또 한 선수니까. 네, 저는 제가 맨유를 응원하면서 가장 좀 뽕이 찼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남는 순간이 저는 호날두의 복귀였어요. 그 딱 뉴캐슬전에 복귀를 하면서 네. 그 장내 아나운서의 그 멘트 리유나이티드 하면서 호날두를
이제 소개해주고 그땐 좋았죠. 네, 그때 딱 이제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땐 좋았지. 네, 그땐 좋았지만 그 기억이 저는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팀의 레전드로서 마무리는 좋지 않았지만 좀 이제 선수로서는 네,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마무리더라도 그런 안 좋은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호날두가 가진 그 특유의 승부욕과 본인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항상 세계 최고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 집념이 결국 그 호날두라는 선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념을 이번 월드컵 때 조금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날두한테 정말 중요한 대회가 됐고 그리고 뭐 확실히 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잘 되면은 호날두라는 선수가 한 단계 좀 더 평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번 대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외람된 얘기지만 호날두가 결승을 간다면 이건 월드컵에 있어서 이거는 뭐 그럴 수도 뭐 이게 대진이 토너먼트까지는 지금 안 보긴 해서 이게 아르헨티나나 이게 결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나면 중간에 만나는 중간에.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상위 레벨에서 메시 외호 대전이 두 팀 다 올라와서 매우 대전이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 외호 대전을 월드컵 상위 레벨에서 네. 그러면 이제 뽕이 좀 차겠죠 축구 팬들이. 그래서 전 두 팀 다 제발 좀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떨어지면 좀 그래요. 네. 만약에 매우 대전이 되고 매우 대전 호날두가 이기고 결승까지 간다면 그러면 이제 완벽한 서사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래도 메시는 못 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쵸. 마지막 가는 길에 월드컵 흥행의 최고의 사건이 될 겁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근데 이제 그걸 이루려면 호날두가 잘해야죠.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호날두라는 선수가 진짜 좀 확실히 몇 년 동안 멀어져 있었는데 축구 팬들한테 있어서 이번 월드컵만큼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심으로 들어올 거니까 사실 이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중심에 놓고 일단 그렇게 승리를 한다. 그럼 일단 제가 볼 때 그 메시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1등. 맞어요. 그거는 넘지 그 월드컵 않을까. 우승했을 때죠. 네. 무조건 넘는다고. 그건 넘지 않을까. 딱 또 사진 딱 하나 올리면 인스타에 호날두기 때문에. 네. 맞아. 팔로우 수는 아마 호날두가 더 그쵸.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과연 대한민국 축구 커뮤니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진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재미잖아요. 저는 또 메시가 그 당시에 선구를 했던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 메시는 조금 그렇죠. 이슈를 좀 끌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호날두는 이슈 메이커잖아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확실히 또 따라다니던 게 있으니까. 네. 호날두가 또 오랜만에 또 주목받는 정말 재미있는 또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 포르투갈 경기는 조별리그부터도 한 경기 좀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포르투갈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팀 이번 시드인 콜롬비아입니다. 피파 랭킹 13위고요. 감독은 이제 네스토르 로렌조라는 분인데 이제 페루 프로 팀에서 1년 경력이 있었고 이제 22년부터 콜롬비아 감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페루 프로 팀에 있을 때 코파 수다메리카 8강 좀 그 팀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요 선수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파초 그리고 옛날에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다빈손 산체스 그리고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루이스 디아즈 그다음에 스포르팅에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뭐 루이스 수아레즈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뭐 무뇨즈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빅 이슈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돌아왔습니다. 네, 대표팀에. 일단 뭐 감독인 네스토르 로렌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이래요. 네. 그래서 소독과 월드컵 결승전을 했을 선수로서? 때 선발로 출전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뭐 선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굵직한 감독이라는 거를 좀 언급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2018년 이후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월드컵에 한번 이제 걸치고 복귀를 한 만큼 오랜만에 좀 돌아온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예선을 좀 살펴보면은 남미 예선에서 초반에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사실 뭐 물론 이제 뒤로 가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남미 예선을 굉장히 잘 치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3위를 기록을 했고 직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언급해주신 대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2014년에는 이제 골든 부츠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이제 콜롬비아를 이끌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유럽 축구에서는 좀 멀어진 지 꽤 되긴 했는데 시간이 그렇죠. 네. 에버튼 이후로 이제 잠깐 라요에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너무 잠깐이어서 그래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확실히 좀 오랜만에 이 추억의 선수를 다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기량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주전으로는 나와야 되는 선수고 팀의 주장인 만큼 좀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라요에 있을 때도 제가 막 모든 경기를 다 팔로잉한 건 아니지만 부상 때문에 그렇지 나오면은 괜찮은 활약이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이번에도 몸 관리를 잘 해서 월드컵에 나온다면 아마 괜찮은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점 약점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점은 확실히 수비를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루쿠미 같은 자원들도 네. 있을 거고요. 뭐 볼로냐에서 되게 수익권 자원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뭐 다빈손 산체스도 있을 거고, 뭐 음. 저 울버햄튼 뛰는 모스케라 같은 자원들도 네. 있을 거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좋지만 이 양 사이드백을 좀 잘 활용하는 팀으로 유명해요. 그 그렇죠. 중심에는 무뇨즈가 있을 거고요. 사실 크리스탈 이번 시즌에 팰리스에서. 네. 팰리스에서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되게 오른쪽에서 파괴력이 좀 뛰어나죠. 잠깐 부상으로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복귀를 했고 또 몸 상태가 괜찮은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 무뇨즈를 활용한 이 우측면 공격이 굉장히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좌측면에서도 뭐 괜찮은 자원들이 많아요. 뭐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서도 뭐 수아레즈가 당연히 뭐 포르투갈 리그라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수아레즈 골도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 디아즈 확실히 뭐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인 만큼 뭐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이 요즘 좋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도 어쨌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네, 뭐 최근에 폼 좋은 선수들이 많죠. 뭐 언급해주신 대로 루이스 디아스야말로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굉장히 좀 좋은 네. 시즌을 보내고 있고 루이스 수아레스도 요케레스가 빠졌던 그 스포르팅의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굉장히 좀 파괴력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두 자원을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점 봤으니까 약점 쪽으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뭐 수아레즈 같은 디아즈 같은 좋은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네. 미들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수가 많이 없긴 해요. 그쵸. 뭐 아무래도 이름값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세가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랑 아마 콜롬비아 경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이랑 최근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좀 됐는데 뭐 몇 번 붙었던 적이 네. 있긴 하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남미 예선을 치를 때 성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리고 평가전에서도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크로아티아랑 프랑스와 이제 연전을 했는데 두 경기에서 모두 1대2, 1대3으로 패배를 했던 만큼 콜롬비아가 최근에 좋지 못했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좀 잡을 수 있느냐도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남미 예선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체급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아직 좀 부족하다. 그쵸. 그리고 특히 크로아티아랑 프랑스가 좀 강점을 추려보자면은 조직적으로 좀 뛰어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두 팀들이 모두 유럽 팀이고 조직적으로 뛰어난 팀인 만큼 조금은 내려앉은 상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선수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주요 선수를 뽑을 때 제가 몸값 놓고 이제 위에 선수들 위주로 좀 기록을 해왔는데 네네. 근데 쭉 이제 딱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골키퍼 3명이 딱 있어요. 아, 밑에. 네네. 그래서 아마 골키퍼진들이 뭐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선수들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그쪽에서 뛰는 선수들이라 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확실히 골키퍼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네, 뭐 오스피나가 가끔 네. 뽑히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네. 근데 이 그 지난 3월 기준으로는 오스피나 없긴 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지금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 주전으로 나왔던 바르가스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37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만큼 뭐 신체적으로도 185cm라서 그렇게 막 신체적으로도 왕성한 골키퍼가 아닌 만큼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 골키퍼가 좀 변수는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워낙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 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순간적인 이 마법 같은 순간들을 분명히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을 거예요. 확실히 이제 하메스를 또 오랜만에 또 주요 무대에서 보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하메스가 지금 미국 무대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경기장은 익숙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에 나왔을 때마다 잘했던 선수잖아요. 네. 어쨌든 개인 기량에 있어서 뭐 개인의 그런 번뜩임 같은 경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 브라질 월드컵 때 임팩트가 세서 그 다시 한번 그 이 선수의 번뜩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또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을 받는 선수가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 스포르팅 또 득점 잘 이끌어주고 있는 선수인데 뭐 이 선수가 이제 라리가에 있다가 스포르팅을 좀 넘어가서 요케레스의 대체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요케레스가
아스날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활약은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월드컵에서의 활약도에 따라서 좀 유럽의 주요 팀들이 땡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스트라이커는 근데 확실히 기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루이스 수아레즈가 이번 시즌 이 포르투갈 리가에서 29경기 25골입니다. 굉장히 좀 폼이 올라온 만큼 확실히 루이스 수아레즈의 이런 활약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좀 골을 못 넣는 기간이 있다가 이제 네. 최근 진짜 최근에 좀 골을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시즌 전반적으로 좋았던 선수니까 아마 이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월드컵 활약도에 따라서 좀 커리어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팀들을 한번 팀 팬분들은 한번 좀 저 선수는 누구지 하고 볼만한. 네, 그래서 콜롬비아 경기하면은 이 수아레즈 중심으로 또 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 콜롬비아는 좀 측면을 파는 팀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 조금 부상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스프리아 같은 자원들도 윙포워드인데 지금 아마 부상으로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유벤투스의 후안카발 같은 자원들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까지 한번 예측해보고 넘어가 보죠. 저는 그래도 조별리그 2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2등을 딱 단언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방금 딱 2등을 이야기는 했는데 콜롬비아가 최근에 보여준 활약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특히 그리고 뒤에 언급할 이 콩고랑 우즈베키스탄이 저는 꽤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 내지는 3등으로 일단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2등 아니면 3등을 할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2등이라고 하기에는 뭐 피파 랭킹은 그래도 좀 상위권에 위치하긴 하지만 뭐 콩고가 최근에 뭐 좀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도 나름의 좀 다크호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전력상으로는 좀 2위에 위치해 있는 팀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기에는 조금 선수들의 체급이 다른 조별리그 2위 팀 예상 팀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저도 확실히 32강은 좀 가지 않을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조별 리그 끝나고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어떨까 하면 좀 의문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32강 넘어서 뭐 16강, 8강 요 정도까진 아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콜롬비아까지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살펴볼 거고요. 피파 랭킹 46위이고 이제 세바스티앙 데자브르라는 분이 감독을 하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감독 커리어 계속 이어 오시던 분입니다. 뭐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좀 아프리카 쪽에서 오래 좀 커리어를 쌓으셨던 분이고, 주요 선수로는 이제 뉴캐슬의 위사, 그다음에 완비사카, 그리고 썬더랜드에 있는 사디키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바캄부 베티스에 있는 올 시즌 안 좋긴 하지만 있습니다. 일단은 뭐 드사브르 감독이 오고 나서 콩고가 굉장히 좀 좋아요. 이제 2022년에 선임이 됐는데 48경기에서 29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선임 이후에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 콩고가 월드컵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쭉 치르고 왔었죠. 네, 일단 좀 간략하게 좀 축약을 해보자면 아프리카 1차 예선에서 세네갈한테 밀려서 조 2등을 했습니다. 좀 이 조편성이 좀 안 좋긴 했네요. 세네갈한테 밀린 만큼 이제 좀 조편성이 안 좋았는데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를 잡았고요. 특히 나이지리아는 승부차이까지 갔어요. 그러고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가서 자메이카와의 경기를 치렀고 역시 연장전을 간 끝에 승리를 기록해서 이번 월드컵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진짜 어렵게 올라왔고, 네. 확실히 뭐 대륙간도 대륙간이지만 이 아프리카 쪽 플레이오프에서 확실히 나이지리아를 이긴 게 좀 크지 않나, 이 팀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나이지리아의 이름값을 봤을 때 나이지리아가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가 오시멘 있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뭐 루크만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은 만큼 나이지리아의 승리를 점쳤던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콩고가 좀 이변 아닌 이변을 일으키면서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월드컵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아마 위사가 못 나오는 상태에서 아마 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또 위사가 합류를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전략적인 플러스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은 두 번째 월드컵이에요. 콩고가. 근데 첫 번째 월드컵은 1974년 대회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자이르라고 전에 전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이름이 다르군요. 네, 국기도 다르고 아예 다르고
1974년에 자이르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콩고도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있고 또 다른 콩고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 74년 대회를 좀 살펴보면은 3전 전패를 했어요. 네. 3전 전패를 했고 0득 14실점을 했는데 이때 막 멤버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랑 경기를 했을 때 데니스 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예전이다. 아, 그 스코틀랜드에. 네네네네. 그래서 되게 옛날 그러니까 74년이면은 몇 년이야? 50년이죠. 그쵸. 네, 50년 50여 년 또 지난 다음에 일이니까 확실히 또 오랜만에 되게 나오는 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득점도 없었으니까 뭐 득점을 하든 뭐 승점을 따든 다 팀의 좀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 약점 살펴보면은요. 강점은 확실히 이 팀이 좀 찾아보면은 당연히 이제 전체 체급이 아주 높진 않지만 확실히 선수단의 스쿼드 균형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저는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위사랑 이 세드릭 바캄부 이 투톱이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위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활약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바캄부가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오면은 잘합니다. 굉장히 좀 애국자형 선수인 만큼 국가대표에서의 활약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해 주신 대로 뭐 사디키 같은 자원들도 벨기에 연령별 대표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뭐 완비사카의 경우에는 잉글랜드 출신이죠. 그리고 뭐 은부쿠 같은 자원들도 있는데 은부쿠도 프랑스 출신이에요. 네. 이런 만큼 잘 데려왔다. 네, 귀화자들을 굉장히 잘 데려와서 스쿼드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팀이 플레이오프 때문에 3월에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땡기고 있을 거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유력 후보로 꼽는 자원들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마율루 같은 최근에 어린 또 주명을 자원이나 바꿨죠. 네, 아니면은 이제 라젠발에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비치아비 같은 자원들이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들이 합류가 된다면은 또 강점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술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뭔가 특별한 이 콩고만의 전술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유연하게 4-2-3-1 내지는 4-4-2의 전형을 잘 활용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수들의 체급에 따라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팀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약점으로 넘어간다면은 뭐 이제 아까 강점으로 이제 위사와 박한부 네. 투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리그에서 좀 폼이 나락을 가가지고 과연 이게 뭐 물론 이제 월드컵 그러니까 A 매치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회복이 될 것이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4-4-2를 중심으로 경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선수비 내지는 이제 후역습을 할 때 어쨌든 투톱이 선봉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자원들의 활약이 만약 이 리그에서의 활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힘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뭐 위사 같은 경우는 출전 시간 자체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박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3득점 기록하게 되면서 확실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이 뭐 잘 해줄 것이냐. 뭐 박한부 같은 경우는 오면은 잘하긴 했는데 이 네. 매치 확실히 좀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변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최근 경기는 대륙간 플레이오프 이 자메이카의 경기가 좀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너무 뒤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토너먼트를 가면 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에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74년 이후에 52년 네. 만에 좀 월드컵 진출이고 뭐 그때 당시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뭘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역사가 될 수 있다. 네. 네, 좋은 행위를 하면 역사가 된다. 그래서 그런 점은 뭐 국가에 있어서도 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런 뭐 승점, 득점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성적 예상하고 한번 이 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먼저 얘기하면 한 3위 3위 네 3위 보고 있습니다. 한 1승 정도. 생각보다 아까 저희가 공격진에만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자메이카랑 했던 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니까 풋백 라인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네. 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네, 거의 뭐,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완비사카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리레스 뛰는 은벤바라는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티앙제브가 또 맞아요. 번니 티앙제브. 네, 티앙제브가 있고 또 이제 왼쪽 풀백은 이제 옛날에 웨스트햄에서 또 활약했었던 마시아쿠라고 이제 어쨌든 좀 빅리그 경험들이 다 있는 네. 자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 뭐 월드컵 경험은 다들 처음이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체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선에서 위사 박한부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뭐 단순한 4-4-2, 4-2-3-1을 조금 충실하게 행하는 걸로 봐서는 뭐 강팀들 상대로도 뭐 선수비 후역습을 때렸을 때 생각보다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무승부 같은 이변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리고 어쨌든 우즈벡을 뒤에 소개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우즈벡보다는 그릇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3위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이야기할 때 2등, 3등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콩고랑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포라 아님 스포지만 우즈벡은 4등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콜롬비아와 콩고와의 맞대결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도 일단은 32강 정도는 가는 수 있는 가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32강에서 뭐 상대에 따라서는 최고 16강 정도까지는 뭐 노려볼 수 있는 팀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32강에서 16강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아 자원들이 또 합류를 하면은 팀의 체급도 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경기가 잘 풀리면 콜롬비아도 제껴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체급은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시대는 낮긴 하지만.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팀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제 피파 랭킹 52 팀이고요. 감독이 꽤나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파비오 칸나바로가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조별 플레이오프에서 아니 플레이오프가 아니죠. 조별 예선에서 같은 조에서 카타르랑 아랍에미리트가 있었는데 제치고 이제 본선 진출을 빠르게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치르는 첫 월드컵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감독 이야기가 이 티무르 카파제라는 감독이 이제 본선으로 이끌었었는데 이 티무르 카파제를 수석 코치로 내린 다음에 칸나바로를 선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파제 감독이 다시 이제 자국 리그로 돌아갔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칸나바로로 아예 교체한 셈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점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게 카파제랑 이제 전임 감독이 또 스레코 카타네치라고 해요. 이분은 또 이제 건강상 이유로 물러났었는데 두 감독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칸나바로를 선임한 이유가 축구협회 부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비적인 방식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였기 때문에 칸나바로를 선임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아시아 예선에서 보여주는 축구로는 뭐 세계 무대에서 안 통한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수비적인 축구 하면은 수비 칸나바로 해서 이제 데려온 거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데 뭐 이분이 이제 당연히 선수로는 정말 수비수로서 발롱도르도 받고 정말 뛰어난 분이지만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좀 안 좋았었고 사실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하거든요. 뭐 디나모 자그레브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고 뭐 이탈리아도 세리에 뭐 밑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았고 감독으로의 성과는 뭐 수비적인 부분이든 공격적인 부분이든 인상적인 활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칸나바로를 선임한 것 자체가 수비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면 물음표긴 하지만 또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한다면 후사노프가 되겠죠. 후사노프가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인기가 거의 이제 일본에서 오타니, 한국에서 손흥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사실 큰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도 아닌데 뭐 축구라는 스포츠 한 종목이지만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거기다가 사실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그걸 극복해내고 지금 주전 자리까지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핵심 자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그 1팀 맨시티에서 지금 어딜 가도 이제 전광판에 후사노프의 얼굴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국에서 인기가 많은 만큼 이 후사노프를 비롯해서 신체적으로 뛰어난 공격수 내지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우즈베키스탄은 좀 잘 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강점으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후사노프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굳이 생각해보자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박지성 선수한테 느꼈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때도 그렇죠. 이제 뭐 거의 선구자적인 측면이 있었죠. 우리도 프리미어리그에 아무도 못 갔을 때 박지성이 진짜 맨유라는 팀으로 그 길을 열었었고 사실 맨시티가 뭐 어쨌든 축구적인 이상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맨유랑 지금 맨시티랑.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후산호프의 존재가 좀 선수들을 이끌어주는 좀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후산호프가 뭐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계 무대에서도 선수들이 좀 주눅들지 않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에는 후산호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리그가 그 튀르키예 리그죠. 튀르키예 리그에서 뭐 뛰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스모르도프라고 네, 쇼브로도프죠. 네, 튀르키예 리그에서 뭐 20득점이니까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임대로 음. 그쪽으로 가서 예, 활약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격 역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고 같이 뛰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그 자원도 역시 굉장히 좀 뛰어난 자원이기 때문에 되게 어린 그러니까 04년생인데 뭐 그 선수는 뭐 주전급은 아닙니다만 네, 뭐 그래도 확실히 어린 선수인데 그 정도 레벨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뭐 그 점으로도 뭐 약간 조커 카드로는 좀 네.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름이 파이줄라 F거든요. 이 선수 역시도 뭐 주전은 아니지만 언급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어린 자원인 만큼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맞아봐서 알지만 우즈벡도 되게 단단한 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신체적으로 좋고 좀 단단한 팀인 만큼 좀 주목할 만한 부분보다는 뭔가 변수를 일으킬 만한 네.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감점들이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근데 반면에 확실히 전체적인 체급은 약점으로 넘어가자면 좀 차이가 나긴 하죠. 그렇죠. 뭐 월드컵 수준에선. 포르투갈이나 이런 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선수들의 이름값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단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월드컵을 치러지 못했다는 부분 역시도 첫 이런 월드컵. 네, 큰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칸나바로라는 이 이름값 있는 감독이 네, 좀 해결해 주길 바랄 텐데 뭐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이제 까봐야 아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경기에는 이제 가봉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3월에 상대를 했는데요. 뭐 1승 1무 기록을 했었고 이제 베네수엘라와는 이제 승부차기를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뭐 이기는 뭐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 팀인 어떻게 될지는 정말 칸나바로 감독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뭐 선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독이 되긴 하겠죠. 네. 뭐 선수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한정적이라고 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언급을 했듯이 전임자가 좀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면 칸나바로는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축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정말 이제 월드컵에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칸나바로 감독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독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정말 여러 팀을 돌아다녔잖아요. 뭐 광저우, 헝다를 시작으로 해서. 근데 사실 그동안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뭐 국가대표 중국 국가대표 했을 때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고 네. 물론 그거는 중국 선수들의 뭐 이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감독 커리어가 좀 좋지 않게 끝났단 네. 말이죠. 그나마 조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거는 뭐 우디네세 시절에 뭐 강등을 좀 막아주고 나간 건데 그것 빼고는 정말 10년간 감독 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감독을 교체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우즈벡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는 감독을 갈아 끼운 거나 다름이 없고 어쨌든 그게 좀 공격적인 접근에서 수비적인 접근으로 물론 아시아 무대에서 통하던 전술이 더 이상 월드컵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잘해오던 거를 포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칸나바로 감독한테 달려있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칸나바로 감독한테 그렇게 기대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감독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후산호프를 중심적으로 이 팀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산호프가 물론 어디까지 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극복하는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에서 좀 희망이 되는 그런 선수라는 스토리도 있고 확실히 뭔가 나중에 큰 선수가 됐을 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선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큰 선수가 된다면은 이번 월드컵에서의 스토리도 좀 주목을 받겠죠. 나중에 가면. 그렇죠. 확실히 데뷔전이 되게 인상 깊었잖아요. 좀 많이 못했죠. 네, 첼시와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큰 실수 기록하면서 되게 어려운 출발을 했었던 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듯이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자원인 만큼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선수의 포텐셜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이번 월드컵이 그 선수의 어떻게 보면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뭐 김민재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센터백은 그래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뭔가 아시아의 수비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음. 그런 기둥이 좀 하나 될 선수니까 확실히 우리 입장에서 좀 주목이 가는 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후사노프 그리고 칸나바로 감독 중심으로 이 팀은 좀 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TMI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디에슬레틱 기사를 찾아보다가 네.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 중에 최초의 이중 내륙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륙국이 저거잖아요. 바다를 네. 접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도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네. 나라들도 바다가 없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음. 리히텐슈타인이랑 우즈벡 둘이라고 합니다. 네, 리히텐슈타인은 사실 땅이 좀 작으니까 그렇죠. 조금 예외라고 봐야 돼요. 우즈벡은 꽤 크거든요, 땅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중 내륙국이고 이 팀이 최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서 치러질 수 있는 경기에서 좀 환경적인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바다 경험이 없으면 네, 또 이 팀 뭐 후사노프 같은 선수야 뭐 많이 돌아다녔겠지만 뭐안 그런 선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아마 중동에서 뛰는 선수가 많으니까 뭐 한두 크게, 번쯤은 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확실히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우즈벡이든 뭐 중동이든 확실히 미국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뭐 멕시코, 캐나다 합쳐도. 그래서 좀 변화되는 환경에 얼마나 적응이 될 것이냐. 그리고 큰 경기를 이제 처음 치러보는 선수들이 많을 만큼 그런 뭔가 멘탈적인 이슈를 어떻게 좀 잘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거의 완전 언더독 중에 언더독인 우즈벡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또 이런 팀이 이기는 게 또 도파민이 있으니까 그렇죠. 재밌죠.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결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등 예측합니다. 음. 그냥 그대로 밀고 갔으면은 저는 오히려 3등, 2등을 예측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선에 되게 좋았거든요. 원래 우즈벡이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월드컵에는 팀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선에서 약간 그 진짜 딱 월드컵 진출하는 국가들 바로 밑에 네. 딱 거기였거든요. 항상 한계가. 거기에 있다가 네. 이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수혜를 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잘 하던 거 그대로 밀고 갔으면은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옆에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칸나바로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저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왜, 물론 이해는 하지만 왜 굳이 잘하던 거를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히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막 감독 갈아치우고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우즈벡이라는 팀이 어쨌든 스타 플레이어로 봤을 때는 후사노프를 제외하면 거의 다 변방의 선수들이라고 볼 네.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에이스가 수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으로 또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사실 공격수들은 힘을 쓰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힘을 쓰기 어려운 공격수들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격적인 성과를 내왔었는데 그거를 포기해 버렸으니 사실 좀 공격적으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과연 그렇다고 수비적으로 나섰을 때 후사노프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냐, 사실 그것도 그렇죠. 예. 네, 후사노프 한 명만 믿고 수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즈벡 팬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는 4등이 가장 좀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뭐 4등이 저도 가까워 보이긴 하고, 근데 아마 첫 월드컵이니까 뭐 승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어떻게든 뭐 틀어 막아서 네. 무승부라도 해낸다면, 그리고 어쨌든 첫 월드컵이니까 선수들의 의지도 조금 네. 강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올라가는 거와 별개로 일단은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월드컵을 출전하는 수혜를 얻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으니 이 대회를 조금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즐기면서 좀 하나하나의 그 하나하나 작은 성과에도 조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후사노프 중심이 되는 후사노프가 아직 젊고 또 아직 월드컵 한 3번 정도 더 나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기회를 좀 발판으로 좀 네. 삼아야 되는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K조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두 조씩 해서 쭉 월드컵 시작할 때까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물러가고요. 다음 또 프리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